안녕하세요. 감성 독서, 감성 전달자입니다. 혹시 밤늦게 잠자리에 누워서도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떠오르는 탓에 잠 못 드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왜 나는 이렇게 생각이 많을까 하며 스스로를 탓해 본 적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려는 책은 바로 그 궁금증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는 호타 슈고의 나는 왜 생각이 많을까입니다. 뇌과학과 심리학을 연구하는 저자가 하버드, 옥스퍼드, 워싱턴대 등 세계적인 연구기관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머릿속의 비밀을 시원하게 풀어냈는데요. 특히 현명한 사람일수록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흥미로운 관점으로 생각의 스위치를 끄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우리의 뇌에게 잠시나마 휴식을 주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머릿속 스위치를 끄고 싶은 분들을 위한 뇌과학 이야기. 나는 왜 생각이 많을까? 책 속의 일부분을 들려드릴게요. 고민거리. 걱정하는 일의 90%는 일어나지 않는다. 앞서 세상은 불안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에게 적당한 불안은 중요하다. 평소 불안 때문에 주의하게 되고 덕분에 위기를 모면하기도 하고 때론 앞으로 치고 나가기도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사회 시스템이 생겼고 문명과 문화가 발달했다. 그러나 불안이 지나치면 당장 처리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심한 경우 병에 걸리기도 한다. 그럼 대체 어느 선에서 타협하면 좋을까? 호주 시드니대의 심리학 강사인 마리안나 자보와 뉴사우스 웨일스대의 피터 F. 로비 본드는 사람은 대체 왜 고민하는지를 조사했다. 이 조사를 통해 조사 대상자 중 절반에 가까운 48%가 문제 해결 과정을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다시 말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라며 고민하는 사람이 절반이라는 것이다. 또한 결과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다양한 해결책이 있어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뭘 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경향이 있는 사람은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계속 고민하는 특징도 보였다. 고민을 잊을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 생기지 않으면 계속 고민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그렇다. 많은 사람들은 이미 일어난 문제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만약 일이 잘 안 풀리면 어떡하지? 처럼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계속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의 탐 보르코벡 연구진은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걱정거리의 79%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 16%의 사건은 미리 준비하면 대처할 수 있다. 즉, 걱정이 현실이 될 확률은 5%인 것이다. 이 5%의 확률로 일어나는 일은 사상 초유의 천재지변처럼 사람의 힘으로는 막기 힘든 일이다. 그 외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은 적절히 준비해 두면 막상 일이 벌어져도 괜찮은 것이다. 고민거리가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행동하지 말자. 이런 결과를 만들어야지라는 마음가짐으로 적절한 대책과 준비 등을 생각해 보자. 문제가 생겼을 때 행동하지 않는 이유나 행동할 수 없는 이유를 찾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수록 불안은 점점 더 깊어진다. 불안할 때는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도 고민을 사라지게 만들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미국 코넬대 심리학 교수인 길로비치와 매드백은 후회에 관한 5가지 조사를 실시했다.
남녀노소를 대상으로 대면조사, 전화조사,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한 결과 인간은 단기적으로는 한 일에 대한 후회는 잘 기억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하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를 강하게 기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고 후회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데 인생을 길게 보면 맞는 말이다. 어차피 고민할 거면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결 못하면 어쩌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행동 중심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런 사고방식을 갖춘 사람들이야말로 결과는 따라오는 것이라 믿고 흔들림 없이 행동하는 건 아닐까? 집중과 행복.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않으면 뇌는 불안을 불러온다.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다. 불안의 반대말은 무엇인가? 그렇다. 답은 안심이다. 안심은 마음이 꽉 찬 상태를 말하는데 이 감각을 행복이라고도 한다.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 산다는 말이 있다. 이를 비추어 볼 때 사람의 욕구는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과 행복을 얻기 위해 생긴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행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즉, 행복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모르는 게 문제이다. 사람들에게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 저마다 다르게 대답할 것이다. 행복은 한 문장으로 정의하기 어렵고 행복해지는 방법도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행복을 어떻게 정의할까? 미국 하버드대 심리학자인 매튜 킬링스워스와 다니엘 길버트는 사이언스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심신을 집중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두 사람은 아이폰 앱으로 실험을 했다. 13개국의 18세에서 88세 5천 명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상관없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등 다양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았다. 그 결과 실험자의 46.9%는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의 행동과 상관없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금 하는 일과 관련 없는 생각을 할 때는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덜 행복하다고 느꼈다. 즉, 눈앞의 일에 집중하지 못할 때는 행복을 느끼기 어렵고 집중할 때는 행복을 느끼기 쉽다는 거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떤 일에 열중할 때 그 순간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충족감이 있다. 왜냐하면 어떤 일에 열중할 때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스탠퍼드대와 구글이 도입해 화제가 된 마음 챙김 명상은 깊은 호흡에 의식을 집중해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음으로써 심신을 정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번뇌를 버린다를 바꿔 말하면 의식을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시키는 것. 그러면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이다.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일상에서 눈앞에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회로를 만들어야 한다. 방법은 단순하다. 키워드는 열심히이다. 뇌 구조에서 보면 의욕의 스위치는 그래, 해보자는 생각만으로는 켜지지 않는다. 일단 일을 해야 한다. 일을 하면 의욕의 스위치는 자동으로 켜진다. 이 스위치가 켜지면 일을 하는 동안 높은 집중력을 발휘하게 된다. 요약하자면 생각만 하고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의욕과 집중력이 생기지 않는 게 현대 뇌과학에서 밝혀진 의욕의 메커니즘이다. 일에 집중하려면 하기 싫다고 생각하는 시간을 줄이고 가능한 빨리 일을 시작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 사이클을 앞당길수록 생각하는 것을 막아 행복감을 높여준다. 예를 들어 내키지 않는 일을 하기 전에는 하기 싫다, 귀찮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지만
막상 시작하니 집중이 잘 됐어. 해봤더니 의외로 충족감이 있어서 즐거웠어 라고 느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일단 일을 시작하고 최대한 빨리 집중 모드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일수록 미루지 말고 빨리 시작해보자. 시간을 끌면 끌수록 하기 싫은 마음은 강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은 커질 수밖에 없다. 부정적인 충동에 휩싸이면 사람은 도피성 행동을 하게 된다. 전형적인 예시로 시험을 앞두고 공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방 청소를 한다거나 만화책을 쌓아놓고 보는 행동 등이다. 그런데 어떤가? 청소를 하거나 만화책을 보는 사이에도 문득문득 빨리 공부해야 하는데 공부 안 하면 큰일 나는데 라는 불안과 부담감이 고개를 들 것이다. 우선순위가 높은 일을 방치하고 다른 일을 하면 뭘 해도 집중하기 어렵다. 해야 할 일은 미루지 말고 바로 시작하자. 잘 마무리됐어. 의외로 재미있었어와 같은 감각이나 성취 경험을 쌓으면 집중하는 회로가 생겨난다. 일에 집중하는 시간에는 생각을 멈춰보기 바란다. 합리적인 선택. 정보가 많다고 선택을 잘 하는 것은 아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무엇을 선택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사람들이 하는 고민의 상당수가 선택을 하지 못해 생기는 고민이라고 한다. 이번 장에서는 고민하는 시간을 줄여 신속하게 선택하는 방법을 살펴보겠다. 먼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때 보통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보자. 여러분은 물건을 사거나 업무상 무언가를 결정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가? 대부분의 사람은 정보를 많이 모은 다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선택지를 고를 것이다. 하지만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정보 수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면 오히려 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 대체 무슨 말일까? 네덜란드 네이메헌 라드바우드대의 심리학자인 앞데이크 스테르하우이스 연구진은 중고차를 이용해 2가지 실험을 실시했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중고차 4대 가운데 1대만 스펙이 좋은 자동차를 준비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각 차량의 스펙을 설명한 다음 가장 스펙이 좋은 자동차를 고를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참가자들은 크게 2그룹으로 나누었다. 잘 생각해 고르는 A그룹, 고를 시간이 부족한 제한 시간이 있고 퍼즐을 푼 다음에 차를 골라야 하는 B그룹. 모든 참가자에게는 중고차의 연비, 엔진 등 4가지 항목을 설명한 뒤 차를 고르게 했다. 그 결과 잘 생각해서 고르는 A그룹의 대다수가 가장 좋은 자동차를 골랐다. 고를 시간이 부족했던 B그룹도 절반 이상이 가장 좋은 자동차를 골랐다. 그러나 이번 실험은 몸풀기였다. 진짜는 2번째 실험이었다. 2번째 실험에서도 기본 조건은 동일했다. 중고차 4대 가운데 스펙이 좋은 자동차를 골라야 했다. 이번에도 잘 생각해 고르는 A그룹과 고를 시간이 부족한 B그룹으로 나눠 진행했다. 단, 첫 번째 실험과 다르게 설명하는 정보의 양에 차이를 두었다. 트렁크의 크기, 컵 홀더 수와 같은 정보를 더해 항목을 12개로 늘려 상세히 설명했다. 실험 결과 잘 생각해 고르는 A그룹에서 가장 좋은 자동차를 고른 사람은 25% 미만이었다. 애초에 스펙이 좋은 자동차는 4대 중 1대, 25%였으니 대충 찍는 경우와 큰 차이가 없는 결과였다. 반면 고를 시간이 부족한 B그룹의 사람 중 60%는 스펙이 좋은 자동차를 골랐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앞데이크 스테르하우이스는 같은 실험을 축구에서도 실시했다. 참가자를 3개의 그룹으로 나눠 축구 시합의 승패를 예측하는 실험이었다. 먼저 잘 생각해 고르는 A그룹에게는
두 팀 중 어느 팀이 이길지 예측할 시간을 충분히 주었다. 찍는 B그룹에게는 온전히 감으로만 어느 팀이 이길지 예측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단시간에 결정하는 C그룹에게는 시합과 무관한 퍼즐 등의 과제를 먼저 풀게 한 다음 시간이 촉박한 상태에서 승패를 예측하게 했다. 이 세 그룹 중 가장 정답률이 높았던 것은 단시간에 결정하는 C그룹이었다. 참고로 정답률이 A그룹과 B그룹의 3배가 넘었다. 중고차와 축구를 이용한 두 번의 실험 모두 단시간에 결정한 그룹의 정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 결과를 단시간에 결정해야 하는 그룹은 생각할 시간이 짧은 만큼 주어진 정보의 우선순위를 정해 합리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중고차의 경우는 연비, 축구의 경우는 피파 세계 랭킹처럼 주어진 정보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지표를 추린 다음 신속하게 우선순위를 정해 합리적인 판단을 했던 것이다. 반면 잘 생각해 고른 그룹은 많은 정보로 혼란이 생겼다.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다 보니 컵 홀더 수나 선수에 대한 가십거리 등 자잘한 정보에도 신경을 썼고 이로 인해 작은 결점이나 마이너스 요인들이 결정을 방해하는 큰 문제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생각을 심플하고 대국적으로 하지 못했다. 최대한 정보를 많이 모으고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주어지면 선택을 잘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것저것 정보를 검토하면 최선이 아닌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생각하는 힘은 무의식일 때 발휘된다고 했다.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무의식 중에 정보의 취사 선택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앞서 실시한 두 가지 실험에서도 시간이 많지 않은 그룹은 결정하기 전에 퍼즐을 푸는 등 다른 과제를 수행했는데 이런 과제를 하는 사이에도 무의식 중에 뇌는 생각을 한 것이다. 반대로 의식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면 자잘한 것에 신경이 쏠리고 그것이 중대하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하나 다 따지는 사고를 하면 불안이 증폭돼 점점 더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생각할 시간이 충분하면 좋은 선택을 한다거나 정보가 많을수록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일반적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은 행동이 빠르다. 생각 없이 밀어붙이는 것도 아닌데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한다. 이런 사람을 두고 머리 회전이 빠르다. 센스가 좋다. 직감적으로 움직인다고 하지만 본질은 무의식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잘한 것에 신경 쓰지 않는 습관은 불필요한 사고를 없애고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게 해준다. 의사결정과 만족도. 할지 말지는 동전 던지기로 정해도 마찬가지이다. 앞서 정보는 너무 많지 않은 게 좋을 때도 있다고 했다. 그런데 중요한 일 앞에서는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적어도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라이프 이벤트라 할 수 있는 이직을 예로 들어보자. 정답인지 아닌지 판단할 지표가 단순하지 않을수록 결정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와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도움이 될 연구가 있다. 미국 시카고대 경제학자인 스티븐 레빗은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결단을 내려야 할까라는 주제로 조사를 했다. 스티븐 레빗은 조사를 위해서 동전 던지기 사이트를 만들었다. 사이트 이용 방법은 심플하다. 먼저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을 입력한 다음 모니터에 띄워진 동전을 던진다.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 실행이라는 메시지가 뜨고 뒷면이 나오면 실행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뜬다. 사이트 이용자는 메시지에 따라 실행하거나 실행하지 않으면 된다. 스티븐 레빗은 이 사이트를 통해 1년 동안 4,000명의 고민을 수집했고 동전 던지기로 결정된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용자를 추적 조사했다. 사이트 이용자들의 고민 중 대다수는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둬야 할까였고, 다음은 결혼을 해야 할까였는데 놀랍게도 이용자의 63%는 동전 던지기 결과에 따라 행동했다. 더 놀라운 것은 동전 던지기 결과를 떠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행동을 한 사람은 6개월 후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퇴사를 결심한 사람도 그냥 이대로 열심히 다니자고 결심한 사람도 행복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결단을 내려야 하는 문제는 어떻게 결정할지가 아니라 결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어떤 것이든 하겠다고 결정하든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든 일단 결정할 마음을 먹는 것이 결국 인생의 만족도를 크게 좌우한다. 한 커리어 지원 회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조만간 이직하고 싶다는 사람이 응답자 중 93%를 차지했다. 경력관리 차원에서 이직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단지 그만두고 싶은 데와 같이 애매모호한 상태라면 퍼포먼스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만 반복한다면 앞으로 3달 동안은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하자라고 기한을 정하고 이후에 그만둘지 말지 선택하는 것도 좋다. 이 실험처럼 동전을 던져서 결정해도 좋다. 전진하지 못하고 멈춰서 있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부디 전진하기 위해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어떻게 굴러가도 결국 흘러가는 것이 인생사이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분풀이를 당했을 때는 사실을 재평가해보자. 앞에서 부정적인 감정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실천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가족 등 가까운 사람의 기분이 좋지 않거나 직장에서 상사나 고객으로부터 부당하게 분풀이를 당했을 때 말이다. 이 순간에는 마음을 비우고 감정을 추스리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 스탠퍼드대의 젠스 블리처트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를 3그룹으로 나눠 각기 다른 사람의 표정을 보여주고 뇌 활동을 비교했다. 평상시 표정을 보는 A그룹, 화난 표정을 보는 B그룹, 화난 표정을 보고 그 원인을 생각하는 C그룹. 실험 결과 가장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그룹은 화난 표정을 보는 B그룹이었다. 화난 표정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한편 평상시 표정을 보는 A그룹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놀라운 것은 C그룹이었다. 화난 표정을 보고 그 원인을 생각하는 C그룹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이었다. 평상시 표정을 보는 A그룹과 비슷한 정도의 반응만이 나타났을 뿐이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C그룹은 이 사람이 회사에서 상사한테 야단을 맞았나 보다라며 사진 속 인물의 화난 원인을 파악하는 트레이닝을 거치고 이 실험에 참여했다. 즉, 자신에게 화를 내고 있지만 그 원인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데 있다는 사실을 재평가한 것이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는 뇌의 뒤쪽, 후두 활동이 활발해진다. 화난 표정을 본 B그룹에 속한 참가자들 모두가 이 부위가 활발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C그룹의 반응을 보면 후두의 활동은 차분했고 대신 뇌 앞쪽에 있는 전두엽이 활성화됐다. 이것이 큰 차이점이다. 전두엽은 사람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새로운 뇌로 논리, 사고를 담당하는 곳이다. 화가 났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감정, 후두가 자극을 받지만 진짜 원인은 따로 있어 라고 이성적으로 사실을 재평가하면 감정을 낳는 뇌 부위의 활동이 억제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된다. 새로운 뇌가 생각함으로써 오래된 뇌는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모든 일은 생각하기에 달렸다고 하는데 틀린 말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화가 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화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처럼 불안이나 공포를 느낄 때 일어나는 반응이다. 즉, 대부분 당사자의 문제이다. 따라서 아무 잘못 없이 분풀이를 당했을 때는 꼭 사실을 재평가해보자. 사모님이 집을 나가셨나? 어제 술집에서 바가지를 쓰셨나? 주식이 폭락해 손해를 많이 보셨나? 라는 식으로 말이다. 꼭 사실이 아니어도 괜찮다. 일단 이유를 떠올려보자. 가능하면 유머러스한 이유를 떠올려보자. 더 낙관적으로 사실을 재평가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전두엽을 활성화하는 트레이닝을 하면 타인의 부정적인 행동에 휘말리지 않게 된다. 욕망을 끊자. 충동에 사로잡혔을 때는 30초 태핑이 효과적이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사람들은 다양한 충동에 사로잡힌다. 예를 들어, 당겨. 중독성 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와 같은 충동 말이다. 뉴욕 세인트 루크 병원의 리처드 웨일 연구진은 이런 생리적 충동을 쉽게 가라앉히는 방법이 있다고 발표했다. 그것은 태핑이다. 태핑은 5손가락을 톡톡톡 가볍게 두드리듯 움직이는 동작을 말한다. 이 태핑을 이마에 30초가 나면 폭식 충동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태핑하는 곳은 귀도 좋고 벽을 두드려도 3분의 2 정도 충동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다. 이 방법은 의식을 다른 곳으로 돌려 시간을 버는 사이 이성을 작동시켜 충동을 누르는 원리이다. 영국 플리머스대의 제시카 스코르카 브라운 연구진도 비슷한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모든 참가자에게 하루에 3분 이상 7일간 스마트폰으로 테트리스 게임을 하게 했다. 그 결과 음식, 술, 담배, 성욕, 그리고 약물이나 놀러 나가고 싶은 충동적인 욕구가 5분의 1까지 억제됐다고 한다. 참가자들은 7일간 평균 40회 이상 테트리스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테트리스는 적당한 난이도에 사고 측면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의식을 집중하기에 좋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폭음, 폭식, 기호품에 의존하거나 게임 등과 같은 충동적인 행동은 버릇, 즉 나쁜 습관인 경우가 많다.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버릇이 생길 것 같다면 태핑을 하거나 스마트폰에 테트리스를 다운받아 즐겨보기 바란다. 이렇게 말하는 나도 할 일이 없을 때는 과자를 찾는 버릇이 있다. 그래서 시험 삼아 태핑과 테트리스를 했는데 두 방법 모두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시간을 벌면 무의식적인 행동이 의식적인 행동으로 바뀌기 때문에 정말 좋을까? 이게 몇 칼로리였지? 라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버릇을 고치거나 감정의 파도를 진정시킬 때 도움이 되니 우울하거나 초조한 감정에 사로잡히는 순간 꼭 해보기 바란다. 지금까지 호타 슈고의 나는 왜 생각이 많을까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을 함께 하시면서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안도감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생각이 많은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때로는 그 생각들로부터 자유로워질 필요도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떤 일에 열중할 때 그 순간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충족감과 행복을 느낀다는 이야기가 참 와닿았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잡생각 하나 없이 그 일에만 빠져서 몰입했을 때의 그 순수한 기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실용적이면서도 재미있었던 게 충동에 사로잡혔을 때 이마에 30초간 태핑을 하면 충동이 억제된다는 방법이었어요.
저도 매번 다이어트를 한다면서도 단게 땡긴다 할 때가 참 많거든요. 괜히 스트레스를 핑계 삼아 저도 모르게 유혹에 넘어가기 일쑤인데요. 이럴 때 이마에 30초간 태핑을 하며 의식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이 방법을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이니까 복잡한 생각이나 충동적인 감정이 밀려올 때 한번 시도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신중한 것도 좋지만 그 생각들을 현명하게 다스릴 줄 아는 것, 그리고 진정한 몰입을 통해서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